안녕하세요. 저는 코드박스에서 테크리드를 맡고 있는 정진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주주 서비스에 관한 설명과 저희 개발팀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어떤 창업을 해서 주식회사를 세운다고 했을 때 이제 뭐 주주총회를 진행하거나 이사회를 진행하거나 뭐 주식 양수도 거래를 해서 주주 명부를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임직원한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행사하거나 이런 업무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업무들을 이제 잘 모르시거든요. 이제 그 모르는 상황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제 수많은 이제 문서 양식, 템플릿 그리고 정보성 글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이제 내 회사에 맞는 내 회사 실정에 맞는 글을 찾아서 업무를 진행하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업종마다 이제 프로세스가 다르고 회사 규모마다 프로세스가 다르고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워서 이제 비싼 돈을 맡기고 변호사한테 이제 업무를 위탁하거나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주식회사를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대표님이나 아니면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님이 주주명부 관리, 뭐 투자 시뮬레이션, 주주총회 이사회 진행, 뭐 법인 등기, 스톡옵션 관리, 뭐 스톡옵션 이제 부여 계약을 하는 뭐 부여 계약을 하는데 전자계약을 지원하는 등 이제 그런 업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툴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회사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 회사의 주주분들, 개인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들 그리고 이제 뭐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처럼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고 주주가 돼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영업 보고를 받는 이제 그런 스타트업 생태계의 모든 분들이 이제 저희 툴을 써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저희 이제 개발팀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룹, 프로덕트 디자이너 그룹,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 그룹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장고, 파이썬 장고, 이제 GraphQL,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이제 쿠버네티스로 이제 뭐 도커 빌드에서 뭐 운영까지 이제 맡고 있고요. 저희 이제 엔지니어 그룹 전원이 다 이제 풀스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피그마로 이제 화면을 그려서 이제 개발팀 내에서 협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특이하다고 이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점은 저희는 이제 디자이너 그룹이 다 CSS를 할 줄 아세요. 그래서 깃허브에 직접 커밋도 하고 플리캐스트도 날리고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하시고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조금 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는 디자이너 분들이 피그마 화면을 그려서 이제 보통 엔지니어가 받으면 피그마에 있는 이제 스타일 속성들을 프론트엔드로 구현하곤 하는데 이제 저희 엔지니어들은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안 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앱이나 사이트가 굉장히 예쁘다 이런 평을 많이 받는데 디자이너 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에 맞을 때까지 직접 수정하실 수 있어서 약간 그런 평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서 저희 이제 도메인 지식을 리서치하고 그런 거를 이제 팀 내 지식을 전파해주는 역할을 하시고 이제 고객 데이터나 고객 요구사항 분석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처, 새로운 기능을 이제 주주에 도입할 때 어떤 구현 범위를 가져가야 되고 어떤 기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지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큰 역할을 하시고요. 이제 그룹이 세 가지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기획자 포지션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특이한 점은 이제 저희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 프로덕트 매니저 전부 다 이제 제품을 기획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매니저가 이제 지금 저렇게 새 구성으로 보여주면 프로덕트 매니저가 뭔가 기획서를 써서 주실 것 같지만 저분은 이제 매니저 그룹은 이제 그 어떤 큰 요구사항 그리고 제약사항들을 이제 알려주실 뿐이고 실제로는 엔지니어가 디자이너가 상세한 이제 제품 기획을 하면서 이제 팀 내에 공유하면서 리뷰를 받고
엔지니어도 이제 기획에 참여하고 디자이너도 기획에 참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든 스타트업이 그럴 텐데 엔지니어가 이제 굉장히 귀중한 이제 자원이에요. 그래서 뭐 마케팅 팀에서 이제 뭐 그 자료를 뽑아달라, 뭐 어떤 스크립트를 돌려서 뭐 DB에 어떤 데이터를 뽑고 싶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 이거를 다 엔지니어가 맡아서 하지 않고 뭐 필요하면은 뭐 디자이너도 뭐 간단한 스크립트를 배워서 뭘 한다든지 아니면 마케팅 담당자가 뭐 파이썬을 배워서 뭐 크롤러를 작성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 개발팀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뭐 고객 응대하는 분들, 마케팅을 하는 분들 다 이제 이 약간 개발자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자동화하고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제 회사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개발팀 과제는 이제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것만 3가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품 검증인데요. 이제 저희 이제 제품이 이제 서비스가 이제 고객한테 해줘야 될 일이 굉장히 이제 구체적이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총회 의사로 만든다. 그러면은 거기에 의결 문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주주가 나와야 되고 어떤 대표이사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는 뭐 법인인감을 찍어야 되는지 개인인감을 찍어야 되는지 사용인감을 찍어야 되는지 굉장히 이제 요구사항이 복잡한데 그런 거를 이제 제품으로 나갔을 때 이게 정확하다. 이게 상법을 준수하고 회사 정관에 맞는 문서가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직관적인 UX는 이제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이제 주요 고객들이 그 도메인 지식을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를 쓰러 왔는데 사실 저희가 뭘 해주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UX가 최대한 직관적이어야 되고 뭐 불필요한 입력 폼을 줘서 유저가 헷갈리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방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좀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다. 도메인 지식 없이는 좀 쓸 수 없는 기능이다 하면은 뭐 문구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가이드 문서로 보내는 어떤 설명을 추가한다든지 그래서 고객이 이거를 이해하고 뭔가 쓸 수 있도록 막힘없이 그 도메인 지식이 없어도 막힘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UX를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안인데요.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회사 관리자만 쓰는 게 아니라 회사의 주주도 쓸 수 있고 뭐 스톡옵션 관리자도 쓸 수 있고 이런 정보들이 이제 한 군데 모여서 이게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딱 필요한 만큼의 보안, 필요한 만큼의 이제 그 접근 권한으로 이제 뭔가 그 시스템이 스마트하게 돌아가지만 이제 내가 불필요한 정보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래서 이제 기업의 중요한 기밀이 어디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개발팀에 이제 조인하시게 되면은 이제 온보딩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이제 대부분이 이 도메인에 대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 제품도 모르고 이 도메인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준비해둔 미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1주에서 2주 정도 이제 정해진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저희 제품과 친해지고 이 제품 개발에 필요한 도메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게 되고요. 이제 또 저희가 이제 풀스택 개발을 하고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CSS, 뭐 스타일드 컴포넌트, 리액트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그런 거를 다 갖추고 들어오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원래 하던 영역에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서 기존 멤버들과 기존 멤버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이제 옆에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따라하고 뭐 코드를 보면서 이제 뭐 리뷰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배우고 학습하고 이런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발팀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따로 이제 미팅을 가지면서 우리가 제품에 뭐 이상한 점은 없는지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점검하고 또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이제 따로 회의 시간을 갖는데 이제 모두가 이제 제품에 열광을 하다 보면 이제 기술 부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등한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들만 따로 모여서
우리가 지금 컨벤션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지켜지고 있나? 아니면 이게 나중에 뭐 부채가 돼서 이게 좀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신규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관한 이제 세미나 같은 거를 주로 해요. 뭐 무상증자 기능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무상증자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도메인 지식이 없거나 뭐 개발 스택이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과 맞지 않더라도 이제 시간을 들여서 적응하실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진경 테크리드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코드박스 팀 전체 자기소개를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진경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코드박스에서 테크리드를 맡고 있는 정진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코드박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맡고 있는 이동주라고 합니다. 지훈님. 네, 저는 그 코드박스에서 프로덕트 디자인 리드를 맡고 있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진민. 네, 저는 코드박스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성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각자 언제 어떤 계기로 이제 코드박스에 합류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테크리드님부터. 네, 저는 어떻게 조인했는지 이제 물어보시면 할 말이 많은데 네. 이제 다른 분들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이제 짧게 이제 네.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드박스 법인 설립과 같이 시작을 했고요. 지금 대표님인 이제 공동 대표님 이제 서강렬 대표님하고 이제 원래 아는 사이였고 이제 제가 2017년도에 이제 법인 설립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설립을 하기 전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병특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병특을 했던 회사의 이제 CTO가 지금 대표님인 성황일 대표님이고 이제 그때는 이제 다른 회사지만 아무튼 그때 이제 2년이 되어서 제가 학교로 이제 병특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왔다가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내가 창업을 하려는데 조인하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네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 코드박스를 택하고 네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코드박스의 시작부터 네, 계속 그렇습니다. 함께 해오셨고 네. 다음에 동주님 어떻게 조인하게 되셨는지. 저는 원래 지금 대학교 3학년이어야 돼요. 진짜요? 근데 이제 2학년 작년 12월이죠. 12월에 이제 코드박스 인턴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2월까지 인턴을 하는 거였는데 네. 근데 저도 이제 코드박스에서 개발을 하는 게 핏에 맞다, 너무 재밌다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대학교를 포기하고 정규직으로 하신 건가요? 포기하진 않았고요. 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에 지훈님. 저도 이제 저는 근데 진경님이랑 다르게 대표님이랑 이렇게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 이제 프로덕트 만들면서 이제 디자이너한테 퍼블리싱이나 이런 거를 권한을 주실 수 있는 회사들을 찾고 그리고 대표님이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그런 열망이 큰 회사를 찾다가 이제 아주 우연한 계기로 당일날 이제 바로 이야기가 돼가지고 다음 주부터 오시죠 해서 지금 한 3년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참여를. 네. 다음에 진민님. 저는 채용 설명회에서 주주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채용 설명회 한 7, 8개의 기업이 있었어요. 그만큼 많은 대표님이 계셨고 채용 담당자가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주주를 소개하시는 지훈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주주에 끌린 것도 있지만 지훈님께서 당시 강조하셨던 게 디자이너가 CSS도 잘 할 수 있어야 하고 UX도 잘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잘 다루게 되면은 프로덕트에 대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 길을 가서 저 사람만큼 성장하면은 내 커리어의 정점을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지훈님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 주주가 풀고 있는 문제가 되게 프라이빗한 정보를 퍼블릭하게 제공하려는 비전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딱 보고 원래 취업할 생각이 없었는데 바로 지원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와, 취업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훈님을 보고 엄청난 분이 계시는 사토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진경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테크리드 세션에서 코드박스 팀의 경쟁력으로 개발 DNA를 꼽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 DNA라고 하면은 사실 개발팀은 이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제품을 개발할 때 어떤 제품의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이게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건 이제 당연한데, 이제 개발 DNA라고 좀 강조한 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그 회사 내 이제 팀이 이제 개발팀 말고도 이제 고객 응대를 하거나 이제 사업 운영을 하는 팀이 따로 있고, 이제 마케팅을 하는 팀이 따로 있는데, 거기 있으신 분들도 이제 엔지니어 직군으로 오신 건 아니지만, 이런 거는 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뭐 코드를 짜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 아니면은 뭐 고객 응대하는 분들이 이제 어떤 그 VOC를 받게 되면은 이거를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최근에 어떤 문의들이 자주 들어오는데 이런 거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마인드셋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엔지니어들이 이제 굉장히 귀한 자원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노력들을 좀 적게 하고도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내 문화가 이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발 직군이 아니더라도 네. 다 그 엔지니어적인 마음으로 네네네.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그렇죠. 있는. 확실히 진짜 좀 디자이너 개발자 싸우는 것 중에 그런 게 많잖아요. 1픽셀씩 좀 틀려가지고 막 네. 싸우는데 그런 문제가 좀 적을 것 같네요. 네, 저희는 이제 그 개발자가 뭐 1픽셀 조절하고 이런 일이 없어가지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제 디자이너가 그냥 직접 조정해서 이제 야. 커밋하고 이제 플리캐스트 올리기 때문에 그런 네, 갈등이 없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다음으로 이제 지훈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코드박스는 이제 가장 까다로운 문제를 좀 쉽게 풀어내면서 스타트업의 비효율성을 해결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주주의 프로덕트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진경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메인에 대한 이해. 저희가 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어떤 문제를 풀고 거기에 어떤 배경 지식들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역시 이제 기술적인 얘기, 뭐 CSS 스타일드 컴포넌트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디자인을 패턴화해서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지, 그리고 뭐 이걸 당장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이미 썼던 패턴들을 반복해서 만들 수 있는지, 그러면서 최소한의 리소스로 이제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고집 부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고객이 불편하다거나 이제 팀원들이 불편하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떤 이유나 변명을 들어서 아니야 이렇게 쓰면 돼라고 하기보다 그냥 그렇구나 불편한 걸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걸 고치면 좀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겠다라고 그냥 약간 담담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되게 유연하게 되게 뭐 더 개선을 할 수 있군요. 네, 유연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진미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채용 설명회에서 이제 지훈님께서 회사 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입사를 희망하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지훈님께서 제시한 코드박스의 미래는 어땠고, 그리고 현재 어떤 목표를 가지고 주주 서비스를 만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당시 제시하신 미래는 프라이빗한 정보들을 퍼블릭하게 제공하는 거를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에 맞게 회사는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주주나 스톡옵션 권리자 같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주주 포털을 런칭하기도 했고, 뭐 기타 사업들이 잘 되어서 이제 투자도 받고 이러면서 회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부분에서 서비스를 만드는 그 비전을 말씀해 드리면, 당시 지훈님을 보고는 실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1년 정도 다니면서 실력을 어느 정도 쌓다 보니까 이제는 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매력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그게 사용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가서 결국엔 정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있지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게 큰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연장선에서 뭔가 이제 코드박스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기획자를 거치지 않고 이제 개발자, 디자이너가 함께 같이 기획을 하면서 개발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동준님과 진미님께서 이제 이런 업무 구조를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면 어떤 이점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프로세스랑 이점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프로덕트 매니저 그룹, 그리고 프로덕트 디자이너 그룹,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룹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술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걸 이제 성을 짓는다고 빗대어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성을 짓는 재료가 레고고 이 성 안에 이제 의자나 뭐 주방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뭐 거실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이런 걸 프로젝트 매니저 그룹에서 정의를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스펙 문서나 프로덕트 리퀘어먼트 도큐먼트를 만들어서 저희 PD 그룹이랑 SE 그룹에게 넘겨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빨간 색깔 블록이 꼭 들어가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프로덕트 디자이너 그룹인 제가 우선 레고들을 다 펼쳐봐요. 그리고 뭐 가구들이나 이런 걸 다 펼쳐보고 도면도도 본 다음에 여기에서 성을 짓는데 빨간 색깔 블럭을 가장 자연스럽게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플로우를 짜고 이제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고요. 그렇게 제작된 프로토타입을 들고 이제 미팅에 들어가요. 미팅에 들어가서 모든 분들께 공유를 하는 거죠. 모든 분들께 공유를 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룹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피드백을 반영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개발자 그룹에 넘어가요. 그럼 개발자 그룹에서 기능을 똑딱똑딱 만들어 주시고 이제 성이 딱 세워졌는데 보면 약간 정말 잘 만들어 주시지만 살짝씩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1픽셀 같은 것들은 1픽셀뿐만이 아니라 뭐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한다든지 더 효율적인 코드를 뭐 스타일링하는 작업들을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 그룹에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뚝딱뚝딱 만들어서 성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진행하였을 때 장점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빠르다는 거예요. MVP를 빠르게 만들면은 같은 시간 안에 더 질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성에다가 그냥 장판 하나만 깔아놨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이걸 뚝딱뚝딱 해서 대리석으로 이렇게 깔는 작업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프로덕트 디자이너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소통을 하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점이 빠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좀 기획자라는 원래 중간 과정이 없이 같이 또 바로 하니까 훨씬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동준님 혹시.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금 뭐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개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무상증자라는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익숙치는 않으실 수 있는데 저희는 주주총회나 이제 이사회 같은 주식회사들이 필요한 그런 등기에 필요한 문서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이 지금 제일 잘 팔려요. 돈이 제일 잘 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안건을 하나 딱 추가를 하는데 그게 무상증자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난감하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빨간 레고 조각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둘은 이제 그게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고 그 나머지 이제 성을 짓는 부분을 이렇게도 지어볼까 저렇게도 지어볼까를 저희 둘이서 같이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리 기능을 만들었다가도 저희가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면은 다른 식으로 성을 한번 지어보고 해서 저희 둘 간의 소통을 하면서 빠르게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독 기능인데요. 저희가 구독 기능이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거는 조금 더 엔지니어링 측면에 강한 얘기인데 이제 디자인이 결제 페이지나 뭐 취소 페이지나 이런 걸 이렇게 디자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진미님이 넘겨주시면은 저희 이제 페이지들을 딱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나중에 요금제를 추가하기가 더 편할까? 나중에 코드 없이 요금제를 추가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해서 유지보수 가능한 코드, 재사용 가능한 코드를 짜는데 좀 열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가지가 기억이 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리더 입장에서의 또 그런 관점도 궁금한데요. 이제 진경님, 지훈님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개발자 디자이너가 함께 직접 소통하면서 얻는 이점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아까 레고 예를 들어주셔서 그걸 좀 이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획자다라고 하면은 내가 실력 좋은 기획자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막 멋있는 제품을 기획해서 오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굉장히 상세한 부분까지 정해져서 기획이 정해져서 오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레고로 치면은 뭐 노란 그냥 일반 벽돌이 100개가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지금 스토리지에 있는 거는 보관하고 있는 건 80개밖에 없어. 20개를 뭐 주문하면은 이건 좀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일을 한 거죠. 뭐 여기는 빨간 벽돌이 들어가고 이 방에는 뭐 의자 들어가야 돼. 그거는 이제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자원 안에서 뭐 지금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뭐 아니면 디자인 시스템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그거를 이제 고려해서 기획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이제 그런 거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자원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언어를 쓴다는 거, 이게 CSS, HTML, 리액트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진경님이 말씀하시는 거랑도 조금 유사하겠지만 뭐 컴포넌트를 부르는 명칭이 그냥 완전히 똑같다든지 페이지를 부르는 명칭이 완전히 똑같다든지, 아니면 이 페이지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다든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적은 게 물론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되게 적은 의사소통 비용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뭐 속도로 증명한다? 이런 말에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냥 쿵짝하고 만듭시다 라고 하거나, 정말 진경님과 오래도록 만들어서 어떨 때는 화면을 안 그리고 그냥 문장으로 이렇게 드려도 만들고 내고, 이런 것들도 사실 꽤 많이 했었거든요. 페이지를 만들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그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주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네, 인턴부터 시작해서 이제 코드박스에 계속 합류해서 하고 계신데, 코드박스 팀과 핏한 개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개발자로서 코드박스에 합류하게 되면 어떤 경험과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좀 코드박스 채용 장벽을 높이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풀스택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프론트엔드도 잘해야 되고, 당연히 백엔드도 잘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배포 프로세스나 데브옵스 같은 것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면은 이 세 박자를 다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갖추는 개발자가 PC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은 해요. 그치만서도 이제 분명히 이거를 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혼자 프론트엔드, 백엔드 하는 걸 너무 좋아했고, 배포까지 혼자 제 손으로 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 한 가지라도, 프론트엔드 한 가지든 백엔드 한 가지든 정말 본인이 알고 있는 거 100% 발휘해낼 수 있는 분이라면은 충분히 와서 저희와 호흡을 맞춰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경험과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경험과 성장이요? 첫 번째로는 저희는 코드 리뷰를 엄청 자세하고 상세하게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수정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실서비스 내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코드 스타일이나 본인의 이제 짜놓은 로직의 성능 같은 거를 전부 다 고려해서 리뷰를 하기 때문에 평소에 개발 습관이 좋지 않으시던 분들도 이제 오시면은 정말 나도 정말 이 강하게 구조가 된 코드를 짜야겠다라는 마음을 얻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내가 이 스택을 한번 도입해보고 싶은데, 아니면은 뭐 이번에 리액트 18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리액트 18 한번 올려보고 싶은데 하면은 정당한 이유나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기술에 대한 뭐 괜찮은 근거, 분명한 근거가 있으면은 진경님이든 이제 다른 개발자분들이든 논의를 통해서 도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본인이 써보고 싶은 기술을 저희 회사에서 분명히 써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엔지니어들이 다 같이 소통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하루에도 2번씩이나 회의를 해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서로 이제 좋았던 아티클도 공유하고 이런 시간이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전반적으로 프론트, 백, 뭐 데브옵스 이런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잘 맞는 개발자, 그리고 또 이런 철저한 코드 리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진경님께 여쭙고 싶은데 이제 테크 리드로서 이제 코드박스의 개발 팀을 이끌어 나가면서 어떤 개발 문화를 만들고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개발 문화에 한정된 얘기가 아닐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상한 거는 좀 이상하다고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개발 문화. 그러니까 조직이 이제 좀 1년, 2년, 3년 좀 멤버들이 오래되고 하다 보면 좀 관성적으로 좀 비효율적인 일이 그냥 계속 비효율적인 채로 진행되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데일리 미팅도 하고 그 회의에서 계속 그런 거를 말하려고 이제 판을 깔아주고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말하고 뭔가 이상한 프로세스를 이제 없애고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굳이 개발뿐만 아니라 그냥 일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그런 이상한 거를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문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비효율적인 게 계속 쌓이면은 네. 점점 비효율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제때 쳐낼 수 있으면은 좋은 문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네, 사전 질문. 네,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사전 질문 보내주신 것 중에 네, 뽑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 들어온 거가 주주는 Node.js, Python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 스택을 선정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현재의 언어에 의한 어려움이나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앞으로 바꿀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답변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은데 이제 Node.js는 쓰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이 주주를 하기 전에 Node.js를 쓰긴 했었는데 지금 주주를 개발할 때는 이제 백엔드는 파이썬 장고를 쓰고 있고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타입스크립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떤 프레임워크를 하는 기준은 이제 결국은 이제 생산성이거든요. 이제 저는 사실 주주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를 주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고성능을 위한 C++, 러스트 이런 걸 썼었는데 사실 주주를 개발할 때는 그런 고성능보다는 저희가 뭐 대용량 트래픽을 다루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션의 중요한 거는 제품을 검증하고 이거 보안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키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피처를 빠르게 구현하고 좀 스케일러블한 이제 구조를 가져가는 거 그거를 이제 적합한 언어는 제가 익숙했던 이제 C++이나 러스트가 아니라 이 파이썬이 적합하겠다. 그게 더 생산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뭐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때의 기준은 그렇게 해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엔지니어들끼리 합의해서 가져고 할 수 있어요. 뭐 아까 말했던 이제 뭐 리액트가 지금 뭐 저희가 쓰고 있는 버전이 몇인데 지금 뭐 18에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을 도입하면은 저희 코드 퀄리티가 뭐 어떻게 더 개선이 될 것 같다. 이런 근거가 있으면은 이제 도입을 하자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생산성과 관련 없든 이게 뭔가 새로 나왔고 뭔가 힙해 보이니까 도입해봅시다 해가지고 코드를 다 갈아엎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아니고요. 이제 뭔가 도입할 때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근거가 있으면 된다.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사전 질문 또 들어온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현재는 모바일 개발로 일하고 있는데 백엔드 개발자로 전환을 꿈꾸고 있습니다. 당장의 백엔드 관련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채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성장 가능성을 보고 채용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뭐 이것도 제가 답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앞부분은 동준님이 한번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앱 개발이든 웹 개발이든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 앱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냐, 그리고 그 과정을 얼마나 상세하게 본인이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냐. 그러면 저희도 그 면접 면접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앱을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개발을 평소에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 또 정말 앱만 하셨던 분이라면은 이제 웹 관련된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저희는 이런 웹 프로젝트는 왜 하셨을까요? 했을 때 저 백엔드에 요즘 관심이 생겨서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해보고 테스트 코드로 제 코드까지 검증을 해봤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라인이 있으면은 제일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뒷부분에 진경님이 해주시죠. 네, 이제 성장 가능성을 판단할 때 사실 저희 이제 그러니까 기술 스택을 크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리고 딱 맞는 개발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뭐냐가 가장 이제 중요한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개발을 잘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메인이 어렵단 말이에요. 개발자들이 도메인을 알고 제품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공부할 의지가 없으면은 사실 팀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뭐 새로운 기술 도메인이나 뭐 아니면 기술 도메인이 아니더라도 뭐 비즈니스 도메인 이런 것들에 대한 알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그런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뭐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뭐 그런 활동을 해왔었는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력서를 보면은 이제 정규 과정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전공 공부를 하는 게 있고, 전공 공부를 뭐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기술 면접에서 이제 검증을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그 과외적으로 뭔가 활동을 했었는지, 뭐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지, 내가 앱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뭐 기획을 해봤었는지, 서버 개발을 해봤었는지, 프론트 개발을 해봤었는지, 뭐 약간 스스로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이제 내가 상상했던 뭔가를 만들고자 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전 질문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실시간 질문 중에 나온 것 중에 뽑아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질문 중에 아이론 드래곤 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개발자들은 보통 신기술이 나오면 신기하며 도입을 시도해보곤 하는데 코드박스의 개발팀은 신기술 도입에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랑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뭐 아까랑 이제 뭐 이미 뭐 네. 답변이 됐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게 뭐 언어가 뭐 새 버전이 나왔다, 뭐 아니면 프레임워크가 뭐 새 버전이 나왔다 하면은 뭐 신기능이 뭐가 있지? 그래서 신기능을 가지고 우리 제품에 적용하면 뭐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좀 한번 보고 이제 공유를 해보고 좋겠다 싶으면은 이제 도입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 나온 것 네네네. 중에서 정말 효율적이고 써먹을만 네네네. 하면은 이제 네네네. 써먹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네. 약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은 이런 측면이시고, 약간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은 CSS 관련돼서 이야기를 되게 좀 자주 하는데 오히려 약간 찍먹해 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렇게 많이 바꾸는데 오래 걸리지 않고, 또 모던하게 최근에 나온 뭐 레이어라던가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헤즈 같은 이런 셀렉터 같은 것들은 알아두면 꽤 도움이 되고, 브라우저 지원도 굉장히 기존에 썼던 것들보다 잘 해주기도 해서 약간 좀 찍먹해보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개발자분들보다는 이렇게 한 번씩 다들 보려고 하고. 네. 디자인 그룹에서는 이제 새로운 기술을 많이 찍먹해볼 수 있으니까 네, 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실시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질문 올라온 것 중에 뭐가 있을지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네. 스크롤이 안 네, 스크롤이 지금 잘 안 되는데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보안. 네. HSSEO 님께서 개발자 영역에서 보안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안 관련 CS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업무에서 활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안 관련 지식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제가 아까 보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말하는 게 결국 어떤 뭐
뭐 하드웨어 단의 보안이나 뭐 채널 단의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냥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다양한 권한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리소스가 다양하게 있을 때 이런 거를 어떻게 그 접근 제어를 할 거냐 이런 문제라서 사실 보안에 관련된 이제 뭐 좀 되게 뭐 대학원의 뭐 주제로 할 만한 지식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복잡한 도메인을 다루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도메인을 이해하고 그 네네. 각 권한에 맞는 그 권한을 열어주는 네네. 거. 그러니까 복잡한 로직을 이제 어떻게 복잡하지 않게 짤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이제 사실 모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다 가져야 될 스킬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네. 살짝 첨언을 하자면 네. 저희가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보안보다는 권한 제어 관련해서 기능이 좀 들어갔는데 확실히 우리가 제어하려는 그 기능에 손을 대지 않고 다른 레이어에서 이제 그 권한을 컨트롤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서비스 로직에는 큰 영향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 유지보수가 가능한 그런 코드를 작성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보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진경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스타트업에서 개발자 커리어를 꿈꾸는 이제 분들이 이제 다른 회사가 아닌 코드박스에 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주 서비스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군데 나가서 이제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받아봤는데 이제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매력적인 개발자분이 면접에 왔다 하면은 사실 어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희 주주 관리 서비스를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창업에 관심 있거나 뭐 아니면 창업하는 팀에 조인을 하거나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 팀에 조인하시면은 아무래도 이 그 비즈니스 도메인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써먹을 만한 지식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직접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뭐 어떤 팀에 조인을 했는데 스톡 옵션을 받으면 계약서에 어떤 조항들을 봐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독소 조항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뭐 개발 DNA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이상하다는 걸 이상하다고 말하는 그런 약간 비효를 좀 제거하는 이제 그런 문화를 이제 좀 중시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팀이 굉장히 멍청하게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굉장히 과격한데 약간 그런 분들이 저희 회사에 오시면 좀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이런 이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정말 효능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주지 서비스 관점에서는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서비스 관점에서 큰 네. 매력이요. 주주라는 그 서비스 어떤 매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고객들한테 네, 그런가요? 주주 서비스의 그 개발자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서비스에 대한 매력도 느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저희 이거는 지훈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네. 갑자기요? 서비스의 매력은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 친숙하지 않은 도메인이라서 다른 서비스들처럼 이미 많이 만들어진 서비스가 없어서 약간 눈길이 발길이 안 닿은 눈길을 그냥 가는 느낌? 그런 걸 좋아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개발자분들도 되게 많이 CEO나 이런 게 많이들 대표님도 하시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경험을 얻는 것도 매력적일 것 같고 고객들이 저희 서비스를 보고 느끼는 매력은 그냥 몰라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알려주면 알고 싶으면 친절히 답변해드린다는 거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정말. 매력적인. 저희 서비스는 UX가 미쳤습니다. 미쳤네. 제가 처음 와서 이제 써보고 네. 와 나도 이 UX를 맞춰 나가야 되는구나. 이 레벨에 맞춰 나가야겠다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엄청난 UX를 가진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드박스에 이걸 보고 되게 지원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분씩 이제 마지막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경님. 아, 네. 저희 이제 너무 앞에서 우리 뭐 풀스택 개발한다, 디자이너 뭐 CSS 써야 된다라고 해서 약간 지레 겁먹으신 분들이 좀 있을까봐 이제 약간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다 알고 조인하신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차근차근 이제 적응하시는 거니까 이제 나는 저 회사랑 스택이 좀 안 맞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저 회사에 가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준님. 저희 회사에 오시면은 이 하나의 프로덕트를 정말 최고로 디벨롭해 나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냥 모두가 이 한 배에 타가지고 같은 프로덕트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에 대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엔지니어적인 측면에서도 성장하실 수 있고요. 이런 모든 거를 즐길 수 있는 분이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훈님. 동준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의견인데 여러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방법을 취할 텐데 저희는 그래도 서비스 자체가 경쟁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리소스를 거기에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고 제가 그 채용 페이지에도 적어놓은 말인데 저희랑 함께 한 시간이 커리어에 되게 빛나는 한 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주주 만들었던 사람이네. 그러면 믿고 다음에도 이제 같이 일해도 되겠다라는 팀이 되는 게 사실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와, 미친 UX를. 그냥 미친 게 아니었지. 네, 다음으로 진미님. 너무 멋진 말씀을 해주셔서 좀 부담이 되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회사 생활에 질려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이고 엄청나게 성취감을 느끼고 싶으신 분이라면 저희 회사로 오셔가지고 함께 프로덕트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코드박스의 세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퀴즈가 올라왔는데요. 네, 라이브로 이제 퀴즈에 대한 답변을 적어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코드박스의 세션 마무리를 해보고 이제 다음에 모두 사인의 김태영 CTO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